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7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기해년 을해월 임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명식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임수라고 하는 것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임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수다라고 하죠. 음양으로 구분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임수건, 개수건, 오행, 즉 목화토금수로 구분하게 되면 물의 기운, 즉 수라고 하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초학자분들은 뭐 물의 기운이다, 나무의 기운이다, 뭐 이렇게 들으신 것이 처음에 이제 한자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편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명리를 좀 이제 깊이 있게 좀 공부하고 이거 좀 마음 먹고 공부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뭐 나무다, 불이다, 쇠덩이다, 뭐 이런 거는 좀 접어두시고 이제 정식 명칭 목화 토금 수 음양 이렇게 해서 정식 명칭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같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뭐 작은 지식이라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은 이제 이걸 갖다가 그냥 양수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저 놈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양수라고 하는 것은 또 대해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것은 왜냐하면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대해수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큰 바다, 이 대해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로서 뭐예요? 바다라든가, 그죠? 강호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 가보셨을 것이고요. 강도 가보셨을 것이고, 우리나라 뭐 저수지 좀 큰 호수, 뭐 저기 소양강 정도 되면은 그것도 호수인가 댐을 막아서 그렇지, 그건 호수라기보다는 강을 막아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작은 개념이 아니죠. 물론 이제 옛말에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좀 무서운 얘기도 있지만은 이 바다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물이고요. 강도 그렇고 호수도 그렇고 굉장히 방대한 양의 그러한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원래 성격 같은 원래는 물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잔잔하죠. 잔잔하고 고요해요. 원래 물이라고 하는 거 가면은 이 파도, 바다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가면은 잔잔하게 파도가 치면서 그 물소리 나면 굉장히 마음의 평안도 얻고 굉장히 좀 마음이 가라앉죠. 그래서 수가 용신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을 가기보다는 제가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수변공원 같은 거 있죠. 물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공원 같은 데서 사색도 하고 하라고 제가 이제 조언도 하게 되는데, 원래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격동하는 성질보다는 원래는 이렇게 잔잔하고 고요한 성격인데, 그래서 임수일간이 됐던 개수일간이 됐던 원래 이런 사람들은 성질을 부리거나 성격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잔잔하고 고요한 물과 같은 성격인데, 이런 성격들이 한번 화가 나게 되면 쓰나미가 일거나 파도가 치거나 아니면 너울이 일어나 가지고 뭐 큰 피해를 일으키는 그러한 무서운 파괴력을 또 나타내는 것이 또 이면에 수가 왕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2011년 2011년이었나? 3월 11일 날 저기 후쿠시마 일본에서 그 쓰나미가 일었죠. 그거 제가 가끔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쓰나미가 이런 장면을 보는데, 처음에는 물이 잔잔하게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갑자기 막 불어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물이 잔잔하니까 도망 안 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순식간에 불어나는 물에 의해서 사람 건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사람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입니다. 평상시에는 잔잔할 것 같죠.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 그렇게 무서운 쓰나미가 있는 것과 같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임수하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미가 일거나 이런 특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수가 이렇게 막 큰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있는 것을 갖다가 성질을 갖다 뭐라 하냐면 충분하는 성질이라고 해서 충분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충분지성, 충분하는 이런 성향을 어떻게 잘 적절히 조절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경금 같은 경우 제가 경금 설명할 때 봤죠. 경금은 완악하다 그러잖아요. 거칠고 투박하고 굉장히 쓸데없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러한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로운 것을 잘 단련해야 이 경금으로서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약했을 때 아니고요. 왕했을 때는 이러한 충분한 그런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잘 적절하게 통제시켜 주어야지만 임수로서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의 충분한 성질 무엇으로 통제를 할까요? 대체적으로 무토라고 하니까 이렇게 먼저 설명을 했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친성으로 놓고 봤을 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나를 억제시켜주고 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를 극하는 건 뭐예요? 토극수하니까 토가 임수 입장에서 관성이 될 것이고요.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임수 입장에서 정관은 뭐예요? 기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관은 바로 무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임수를 통제하고 제방할 수 있는 능력자는 무엇일까요?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육친론 공부를 할 때는 일단 기토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을 일단 배제를 시켜놓고 정관이냐 편관이냐라고만 놓고 봤을 때, 정관은 발음법 윤리도덕이고 편관은 기둥서방, 새서방 내지는 뭐 이상한 관제구설이기 때문에 편관은 좋지 않다, 이렇게 배웠지만은 이것이 육친이라는 이름을 보다는 이 기토라고 하는 습성, 무토라고 하는 습성을 놓고 봤을 때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은 정관인 기토가 아니라 편관인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갖다 제방할 수 있다. 임수의 충분한 성질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동네에서 투박하고 거칠고 난폭한, 예를 들어서 이제 조폭 같은 애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애들은 물론 요즘은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잘 타이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웬만해 가지고 말로 해서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애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좀 무시무시한 형아들이 너 그러면 혼나라고 해야 얘네들이 저 형은 좀 무섭구나, 내가 가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양간인데 일간이 왕에서 충분한 성질을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로 그러지 마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같이 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뭐예요? 그러한 것으로서 감당을 막아야지만 막아지겠죠. 다시 한번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적군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불멸의 이순신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일본 적군 왜구들이 들어올 때 착하게 들어와서 저 이것 좀 주시면 제가 이거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제가 해치지 않을 것이고요. 그냥 주는 것만 받아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럽니까? 왜구들 들어오면요, 무조건 다 약탈해 가죠. 사람들 다 죽이죠. 부녀자들 데리고 가죠. 애기들은 그냥 어떻게 됐는지 흔적도 없어지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때 당시 문관들, 예를 들어서 뭐 유성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서 그 사람들을 타이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순신 같이 좀 뭐예요? 명장 같은 그런 호랑이 같은 그런 장수가 가야지만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임수가 이렇게 왕에서 충분할 때는 기토 가지고는 통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평관 7살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토가 임수를 제방할 수 없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해가 잘 됐다라고 하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왜 안 됐는지 한번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좋아요 내지는 구독 같은 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혹여 이거를 블로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트 뿅뿅 눌러주시고요. 뭐 잘 들으셨으면 잘 들었다 내지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요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 주시면 또 같이 학습하는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블로그 그 다음에 이 동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자,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벌써 4일이 지났죠. 11월 8일이 입동을 지나면서 수월에서 해월로 바뀌었고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벌써 4일째 돼가고 있습니다.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월령.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은 겨울인데 바로 들어온 인문적인 관문을 바로 들어온 겨울이라고 해서 초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약간 유식한 척하면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초동이다 내지는 초가 아니죠. 이제 개동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요. 매우 좋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 지금의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도 좀 자꾸 온난화돼서 아열대성 기후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에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지금의 이 내복이라든가 패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따뜻하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뭐 입었어요? 빨간 내복. 제가 이게 빨간 내복 했을 때 하면서 웃으시는 분이나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나이 또래 정도 되시는 분이고요. 빨간 내복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직도 내복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세대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때 빨간 내복 입어도 그게 보온성이 많이 좋지가 않았어. 엄청 추웠습니다. 그다음에 신발 자체도 그렇게 따뜻한 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동상 걸리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이랬는데 옛날 구한말 때 조선조 때는 진짜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요. 그것도 저는 서울에서 살았지만 저쪽 북한 쪽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추웠을 텐데요. 그렇죠? 아무튼 겨울이라고 하는 거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면,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 월령을 볼 때는 글자 해라고 하는 걸 보지 마시고 이 겨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상이 얼 정도로 살이 얼어서 터질 정도로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제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도 그렇고 축월도 그렇고 매우 춥다라고 하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예요? 포태법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찾아 들으시면 되겠고요.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수는 여기가 뭐예요?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임관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할 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임관지가 지나게 되면 자월로 넘어가게 돼서 이 임관지가 지나게 되면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관지, 제왕지가 가장 왕합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해월, 자월이 임관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인월, 묘월이 임관 제왕지에 해당이 되고, 화라든가 토는 4월, 5월이 임관 제왕지에 해당이 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 6월이 임관지 제왕지에 해당이 돼서 그 해당하는 월에 태어날 때는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할 때는 우리 용신치용법 중에서
뭐죠? 요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억자, 누를 억자죠. 이걸 한자로 볼까요? 억자라고 하는 것은 누르다, 물리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돕다, 떠받치다라고 하는 거에서 억자는 거 억압한다 그렇죠. 억압, 어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 억제한다라고 하는 때 억자를 쓰는 거고, 부자는 뭐예요? 우리 누구 결혼할 때 부조금 내죠. 부조금 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 돌아가셨을 때는 부의금을 냅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너 결혼하니까 힘들겠지 해서 돈을 도와줄 때 부자를 쓰는 거고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아이고 돌아가셨네요, 잘 가십시오, 노잣돈 하십시오 해서 부의금이라고 도와주는 그런 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힘들고 약한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하고 억센 것은 어떻게 돼요? 억제하고 통제한다라고 해서 이걸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데, 자, 사주가 임관지라든가 제왕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특징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왕할 때는 억부용신법 중에서도 억자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기 때문에 이 왕한 임수를 막아야 한다. 아까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임수를 제방하고 막아내는 거 뭐가 있다 그랬죠? 편관인 무토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무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무토가 아니라 기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명식을 보면서 그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기해년에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궁금하시더라도 참으시고요. 아니면 빨리 앞으로 가셔서 들어보시고 다시 이쪽으로 오셔도 상관없지만 그냥 순차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 자체는 매우 왕성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칠살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용신이 됩니다. 단 중요한 것, 해월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수는 제왕지는 4월이고요. 수가 인간지에 태어나서 왕하다라고 하면 화토는 뭐예요? 화토는 해에 이렇게 되면 이때가 뭐예요? 해에 이렇게 되면 이때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 내지는 태지라고 합니다. 이때 포를 시작해서 매우 약한 단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는 왕하지만 토는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오행의 상생상극을 보게 되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 다음에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오행의 상극을 보게 되면은 목극토가 되고요, 토극수가 되고요, 수극화가 되고, 화극금이 되고, 그 다음에 목이 되고, 그죠? 이렇게 상생상극이 돌아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땐 이 임수를 제하기 위해서 무토가 필요한데, 이건 어떤 원리로서 쓰는 거냐면 토극수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토극수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토가 수를 극한다라고 해서 선생님, 이거 토가 수를 극한다고 하니까 토가 수를 못 살게 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지만, 토가 수를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수를 극해서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왕한 수를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워서 없애고 그런 거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수를 제해야 되는데, 토국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월령 해월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임수는 왕하고 무토는 약하면은 토국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개념이 되냐면 수다토 붕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수다토붕 뭐냐면 토가 수를 국하는 것이 맞지만 수가 너무 많게 되면 토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래 산이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계곡이라든가 강물 같은 거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소양강 댐을 막고 있는 게 뭐예요? 물론 제방을 싸서 댐이 막고 있지만 큰 산이 아울러져 있어서 그 산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소양강이 물이 겁나게 불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다토붕이 되는 것이죠. 이 개념 아시겠죠? 수다토붕이라고 하는 개념, 수가 많게 되면 토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얘가 너무 약하니까 수에 의해서 토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쥐가 고양이를 잡은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이 화로서 토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이 무토가 뭐예요? 힘을 얻어서 임수를 제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군인이 적군,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또 북한 나오게 되니까 안 되겠고, 다시 불멸의 이순신으로 넘어가서, 자,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백의종군 하면서 이순신이 또 12척의 배로 수백 척, 300척, 400척의 배를 적군을 보고 이제 싸웁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라고 하면 그것을 막고 있는 무토는 뭐예요? 이순신입니다. 그죠? 이순신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명을 드리죠. 선조가 너 그러지 말고 권율한테 가가지고 그냥 수군 버리고 그냥 육지로 가서 육지로 싸워라 했더니 이순신이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으니 그냥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군을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 여수 가면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수 거기 오동도 가게 되면 가서 보신 분들 있겠지만 오동도 하게 되면 거북선 안에 있으면서 이제 한자로 이제 그러한 개념의 이제 한자를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약한 12척의 벽으로 300척의 적군을 무너뜨리는 너무 약합니다. 근데 선조가 내지는 다른 데서 이렇게 얘를 무토를 도와주게 되면 얘가 아군을 얻게 되니까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더 얻게 되는 거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명랑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 그 권율은 도와주는 못 가지만 거기에 승려들이 몇 명 가면서 해이라고 하는 승려가 가서 도와주게 되죠. 뭐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원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토국수해야 되는데 이 토가 약하면 원조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이 수를 제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설명이 좀 길어지긴 한데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재밌게 공부하는 것이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들으시고 강의가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냥 핵심적인 것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경리라면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화로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병화라고 하는 용도 무토를 도와주는 용도도 있지만 해월에 차가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도 있다. 당연히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날 때 무토를 용신으로 하고요. 병화는 희신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시고 다음으로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의 격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까 뭐 언뜻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임관지에 해당이 되면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비견격, 겁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격이 없습니다. 없는 격이고요. 이거는 갖다가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록격. 물론 걸록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뭐 식신격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가장 왕성한, 물론 가장은 아니죠. 자월이 더 왕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면 걸록격이고요. 일단 일간이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한 일간은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살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하는 것이 용신으로 치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토칠사를 보면 굉장히 좀 좋은 국세가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화를 더 본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뭐예요? 상상지명이라고 해서 이건 상상지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국세가 좋은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일지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 자수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일주
일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청간도 물, 지지도 물이죠. 청간도 수, 지지도 수. 같은 청간과 같은 지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간여지동이라고 명명합니다. 간여지동인 것. 갑인 간여지동이고요. 을묘 간여지동, 병호정사 간여지동, 무진무술, 그 다음에 기미 기축 다 간여지동이고요. 경신 신유 간여지동, 임자 개축 간여지동, 개축이 아니고 개해가 되겠죠. 이렇게 다 간여지동인데 간여지동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냥 육식갑자 중에서 위에 갑목 잡아놓은 밑에 목이 오는 거 갑목 임목밖에 없어요. 묘는 절대 올 수가 없겠고, 을목 잡아놓으면 같은 목 뭐예요? 묘, 을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간여지동인 거 금방금방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고, 간여지동은 뭐예요?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도 분명하고 자기 어떤 의지도 강합니다. 좋게 말하면 주관이 분명하고 자기의 의지, 지구력 같은 거 이렇게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살짝 나쁘게 말하면 똥꼬집이 겁나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하여 원령 자체 걸록이요. 일지에 또 양인, 이거는 양인이죠. 임수 입장에서 자수는 양인에 해당이 되죠. 굉장히 강한 그러한 성분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원령만 해도 임수가 강한데 자수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극왕해지는 거죠. 극왕. 자, 왕한 것도 그냥 왕까지 아니라 이거는 극왕하다 그래요. 지극히 왕하다라고 하는 것,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극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연지 보니까 해수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극왕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아주 태왕을 넘어서 아주 그냥 하여튼 억수로 겁나게 이제 왕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임수는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나옵니다. 여기 기토라고 하는 정관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관 기토는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큰 땅에 비할 수 있는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토는 모래가 따라요. 모래.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큰 물을 막으려고 하면 큰 마른 땅, 산 같은 걸 옮겨야지만 그 많은 물을 막을 수가 있는데, 기토는 작은 모래와 같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하려고 하면 제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삽자로 포대에다가 모래 한 포대를 들고 저기 한강을 갑니다. 한강을 가가지고 그 한강을 막겠다고 모래포대에 있는 흙을 갖다가 막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데건데 없이 한강물에 다 쓸려서 내려가죠. 그게 바로 기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수동류가 된다 그래요. 사수동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동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수동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는 모래사자죠. 모래사자. 모래가 물과 함께, 한 가지 모래가 물과 함께, 자, 모래가 물과 함께 같이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사수동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는 제방할 때 기토로서는 제방이 안 되고요. 그래서 무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토를 안 쓰고 무토를 쓰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되고요. 월간에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 을목은 뭐예요? 해 뿌리를 두고 수의 생재를 받죠. 물론 동절이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까지는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을목은 가장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에 뭐냐면, 요 기토를 파극하는 것은 아주 냉정하게, 아주 그냥 잘 제어하면서, 기토로서 제방도 안 되는데 을목까지 봐서 기토가 제하니까, 이 기토는 뭐예요? 마치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만약 이 사주가 여자 사주면 남편이 있는데 없는 것과 같다죠. 이렇게 되면 남편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뭘 지금 잘못 가르쳐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남편 덕이 별무하겠네요. 별무라고 하는 뜻, 별무하다, 그죠? 별무 이렇게 쓰지 않는데 별로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크게 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일단 간여지동인 것 자체도 원래는 부부덕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간여지동만 놓고 봤을 때는
부부덕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주 전반을 봐야 되는데 이 명식 같으면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남편덕이 있기가 좀 어려워요. 만약에 윤하격이 됐을 때는 좀 모르겠지만 남편덕이 있기 어렵고 아마도 남자 같은 경우에도 처덕이 있기는 좀 어렵다. 왜냐? 수가 왕하면 재성인 화를 갖다가 겁나게 극파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남자는 처덕이 있기가 어렵고요. 여자는 남편덕이 있기가 좀 어려운 명식이 됩니다. 물론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생시를 먼저 보기 전에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기토 없어졌죠. 이거는 목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이 수국이 형성되니까 이거는 내격으로 보기보다는 생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종격은 아니고요. 전왕격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왕격은 임수일간이 사주 전반에 수가 되면은 전환격으로서 이거를 윤하격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게 됩니다. 원래 전환격에는 윤하격만 있는 게 아니라 염상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혁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곡직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세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임계수가 전반이 수가 되는 것을 윤하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염상격은 일간이 병정화가 됐을 때 전반이 화가 되면은 염상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종혁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간이 경금 내진 신금인데 사주 전반이 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종혁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곡직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간목이라든가 을목이었을 때 사주 전체가 목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곡직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나 기토 일간이 그죠? 사주 전반이 토로서만 이루어졌을 때, 토로 이루어질 때 가세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왕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전왕격은 종격이라든가 합화격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종격은 따로 있는 것이고요. 합화격은 따로 있는 것이고, 전왕격도 따로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격의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강의에서 제가 격을 이렇게 세분해서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명식이 기토 있다 하더라도 파급됐기 때문에 윤하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염두에 두고 생시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윤하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윤하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했는데, 자, 경자시라든가 신축시, 그 다음에 신해시는 이거는 아마도 어떤 분이 봐도 이거는 윤하격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제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자시가 됐을 때는 지지로 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지로 다 수잖아요. 그 다음에 경금은 어차피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을목에 의해서 파극이 됐기 때문에 없는 것 봤습니다. 그러면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전반이 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금이 있어서 안 되지 않을까요? 금은 어차피 수를 생할 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바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되면은 선생님 저 축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토기 때문에 이거 토 기운이 섞이면 윤하격이 윤학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자, 이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게 되면 토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보시지만, 이거 뭐예요? 해월의 해자축 뭐예요? 해자축 북방응 수를 완전히 이룬 거죠. 그러면 이 기토도 뭐예요? 토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수동류가 되는 것과 같이 이거는 물로 화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윤하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해시도 임자시랑 마찬가지죠. 지지로 해수고 천간으로 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윤하격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민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견해가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거는 목이기 때문에 목은
윤합격을 되는데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화가 있거나 토가 있으면 안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생목에서 왕수의 기운을 그냥 설기순세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이거는 윤합격으로 보면서 인중에 있는 목으로 설기순세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윤합격으로 보는 견해, 윤합격으로 보지 않는 견해 이렇게 나눠질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윤합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계묘시가 됐을 때는 이때는 뭐냐면 인목하고 묘목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인목은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는 것이고요. 묘목에는 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겠죠. 묘목은 누가 또 묘목이 있으니까 뭐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묘목은 승목에다가 얼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계묘시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윤합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진시의 경우에도 이것도 윤합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진이 되게 되면 갑진이 아니고 갑진이겠죠. 갑진이 되면 이때는 자진이 수국하게 되면 이 진토도 수로 다 화해버리니까 완전히 수국을 이룬 것하고 같습니다. 단 이것을 윤합격으로 보냐 내격으로 보느냐를 갑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격으로 봐야 된다. 갑목은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시켜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윤합격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제가 봤을 때도 그냥 갑목만 놓고 봤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해는 어떻게 돼요? 갑목, 이 해도 갑목, 이 해 중에 있는 갑목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 갑목의 기운이 그렇게 약하진 않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이거는 윤합격보다는 내격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뭐예요? 내격이냐 윤합격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약간 혼동이 될 수가 있겠고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올렸었는데 그 글에는 종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아서 봤을 때는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종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쓴 글을 보니까 이건 종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사주를 볼 때 뭐냐면 깨끗하게 경자신축 신해같이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이거는 윤합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근데 이게 종격이냐 아니면 내격이냐 이게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는 종격으로 봐도 되는 거고 어떻게 봤을 때는 종격보다는 그냥 내격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사주 볼 때가 가장 어렵고요. 그런 거를 뭐예요? 가종격 내지는 가화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자는 뭐예요? 종격인데 진짜 종격도 아니야. 이 종한 것도 아니고 안 종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개념의 종격들이 있다는 얘기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민시, 계묘시, 갑진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뭐 종격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합격이 될 듯 말 듯 안 될 듯 말 듯 이런 개념이란 얘기죠. 자, 아시겠죠? 어떤 개념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종격이 되지 않는 그런 생시인 것이고 기우시도 이것도 좀 아리까리한 것이 종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토는 파극됐다 하더라도 이 기토는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종격이 전환격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깨끗한 종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